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TV, YBTV의 여유입니다. 요즘 미국장이 아주 제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국장의 주가 흐름도 지루한 눌림이 계속되고 있어 영 재미가 없고 피곤하시죠? 이런 판국의 재무제표 분석 따위 무슨 소용이냐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시장의 변덕을 예측해보겠다는 시도는 아무리 오랜 세월 연구해봐야 결국 무용지물일 뿐이고요. 자, 어쨌든 오늘 재무제표를 파헤쳐볼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우선 연간 실적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2014년 이후 고만고만한 매출과 이익이 2018년 전파합니다. 작년 2021년부터는 본격 성장 가도에 진입한 듯한 모습입니다. 저 2018년도에 어떤 부분에 매출이 늘어났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삼성전기의 대표 아이템이죠. MLCC의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이 18년도에 51% 증가했네요. 그 이전에는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매출이 삼성전기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컴포넌트 사업부가 삼성전기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8% 증가에 영업이익 30%의 증가율을 직전분기 대비 씻어내냅니다.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이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액 14%, 영업이익 15%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중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은 컴포넌트 사업부의 비중이 47%로서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익도 컴포넌트 사업부가 65%의 비중으로 압도적입니다. 18년도 이후 카메라 모듈이 주력이던 회사가 컴포넌트 전문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매출액 비중은 그래도 아직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익에 있어선 10% 정도로 미미하네요.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률을 보시겠습니다. 컴포넌트와 반도체 기판 패키지 솔루션의 이익률은 20% 정도인데 카메라 모듈의 이익률은 5%뿐이 안 됩니다. 올해 1분기 분기별 매출 성장률을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률 19%의 반도체 기판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의 성장성이 괄목상대입니다. 최근 2년 부문별 매출 성장률을 봐도 이익률이 높은 컴포넌트와 패키지 사업부의 성장이 돋보입니다. 요컨대 삼성전기는 2018년 이후 확실히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향후로는 어떨까요? 잠시 삼성전기의 제품 설명 영상을 보시죠. MLCC는 스마트폰에 약 1000개, 5G 기지국에 약 16,000개, 전기차에 약 3만 개가 사용된다. 곧 우리의 일상이 될 5G와 전기차 시대. 우리가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타고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MLCC가 더 작고 뛰어나져야 한다. 삼성전기는 더 슬림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MLCC를 더 작고 고기능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세 줄 정리하겠다. MLCC는 전자제품 안에서 전류를 축적하고 반도체로 흘려보내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MLCC는 600층가량을 쌓고도 사란톨보다 작은 사이즈를 유지한다. 삼성전기의 소형화, 고기능화된 MLCC가 미래 시장의 주역이 될 것이다. 고성능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미래에는 스마트폰에 20배, 30배 줌 이상의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게 될 수도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더욱 많은 카메라가 필수. 전후방을 주시하는 뷰잉 카메라, 앞뒤 차간의 거리를 감지하는 센싱 카메라, 인테리어 카메라로 운전자나 동승자의 상태도 확인 가능해지면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IoT부터 가상현실까지 쓰임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은 혁신적으로 더 슬림하고 더 뛰어나져야 한다. 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기술력이 중요한지 설명 들어간다. 전자기기 안에 더 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가면서 회로가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더 많은 회로를 만들고자 여러 층으로 형성돼야 하고 그럼에도 더 얇은 회로를 가져야 한다. 미세 가공 기술과 미세 회로 두 기술력을 가져야만 뛰어난 기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 기술 비아홀, 각 층을 연결해주는 구멍을 내고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도금 처리를 하는 것. 지름 80의 원 중앙에 지름 50의 구멍을 정확히 뚫어야 하는 가공 기술. 단위를 깜빡했다. 80 마이크로미터 안에 50 마이크로미터의 구멍. 참고로 1 마이크로미터는 A4 용지 100분의 1의 두께이다. 서버, 5G, 클라우드, 자율주행 분야 확대로 반도체 사용이 높아지고 있고 고성능 반도체 작동에 필수적인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세 줄 정리하겠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해 진입 장벽이 높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 가공 기술과 미세 회로 구현이 중요하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서버, 5G, 클라우드 등에서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향후 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 등의 삼성전기의 모든 제품이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처럼 향후에도 이런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플에 뭔가를 납품한다는 것은 호재일 확률이 높죠. 자, 지금까지도 좋은 성장을 보였고 향후에도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우리의 삼성전기 연간 현금 흐름 차트 보는 것으로 본격 재무제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그룹답게 영업현금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17, 18, 19년도에 높은 유형자산 투자입니다.
이제 대량의 설비 투자는 마무리가 된 것 같죠? 18년 이후 재무연금 흐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년 이후 유형자산 투자가 줄어들면서 잉여연금 생산도 본격 시작된 모습입니다. 비율 분석 성장성입니다. 17년도의 성장은 기저효과라 큰 의미가 없고요. 18년도의 성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부터 카메라 모듈 기업에서 고부가 가치의 MLCC 컴포넌트가 주력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매출액 25%의 영업이익 63%의 고성장을 일구어냈네요. 영업현금 흐름의 증가율이 9%로 다소 부진한 것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외형 성장 보시겠습니다. 매출과 이익 증대에 따라 자기 자본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었습니다. 성장과 내실을 동시에 잡아가고 있습니다. 비율 분석 수익성 살펴봅니다. ROE 14%로 대기업치고 높은 수익성입니다. 향후로도 10% 중반대의 ROE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진율 보시겠습니다. 영업 마진율이 15%로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2017년까지 카메라 모듈이 주력이었던 시절에 4% 전후의 마진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마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비율 분석 안정성 보시겠습니다. 대량 설비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부채 비율과 차입금 비율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11%의 차입금 비율과 45%의 부채 비율로 매우 단단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2017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회사입니다. 손익자산 관계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작년 매출이 늘면서 운전자산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영업이익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 분석 살펴봅니다. 유무형자산의 18%에 달하는 감가상각률입니다. 삼성그룹은 저번 SDI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감가상각 비율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감가상각비를 떨어냅니다. 이익이 과소평가될 확률이 높겠고 아주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비율 분석 활동성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자산 회전율을 딱 1에 맞췄네요. 대기업치고 나쁘지 않은 회전율이고요. 운전자산 회전일수는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빠른 편에 속합니다. 매출액 대비 현금 보유 12%로 딱 적당한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잘 맞추고 있는 것이 아주 근본 있고 맥락이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기업 재무제표를 공부해 보시려는 분들은 삼성그룹의 상장기업들 재무제표를 최우선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뭐랄까요? 바람직한 회계의 기준을 잡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기업의 도산 위험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G스코어 체크하겠습니다. 4.43의 점수로 망할 위험이 전혀 없는 매우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시장 중앙값 대비해서도 높고요.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의 중앙값을 훌쩍 뛰어넘는 우량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 탄탄한 내실을 동시에 자랑하는 삼성전기, 역시 문제는 주가 수준이겠죠? 가치지표로 현재의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현 ROE 14% 수준에서 적정한 PBR은 1.6입니다. 현재 삼성전기의 PBR은 1.66으로서 적정 수준에 가깝습니다. 시장 중앙값 대비로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전기전자 업종 대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네요. PER 12.5, PSR 1.15로 업종 중앙값 대비 살짝씩 높은 수준이지만 현금 흐름을 기준한 PCR에서는 업종 중앙값보다 저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중앙, 업종 중앙보다 아주 약간 고평가 정도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성장하는 기업에서는 이 성장성 지표를 또 체크해봐야겠죠? 최근 3년 실적을 기준한 연평균 누적 이익 성장률이 32에서 42% 정도 되는 이 기업은 누가 뭐래도 성장주라 볼 수 있습니다. PER을 당기순이익 성장률로 나눈 PEG는 0.4로서 아직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이 PEG가 0.5 이하면 매수, 1.5 이상이면 매도하는 것으로 피터 린치는 기준을 잡았었죠.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준한 POG에서는 이제 겨우 0.2뿐이 안 되네요. PBR이나 PER의 유효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관련 논문, 서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성장성 지표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그 프리미엄을 어느 수준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되는 것 같아서 참조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가치지표에서 약간씩의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성장성 지표에서는 아직 저평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현재 삼성전기의 주가에는 최소한 프리미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배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 따라 늘어나고 있는 주당 배당금입니다. 현재의 속도로 이익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주당 배당금도 계속 늘어날 것이란 합리적 판단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1%대로서 미미합니다. 성장하는 회사는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기에 당장의 급격한 배당 수익률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적정가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가치지표상 약간의 고평가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정 주가도 지금의 주가보다는 살짝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우선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S림 가치평가입니다.
최근 5년 가중평균 ROE 12% 정도로 평가한 적정 주가는 12만 원 정도로 현 주가 대비 2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이 기업은 2018년도 이후로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변모하였고 향후의 성장 전망도 밝은 편이죠. 그래서 지난 ROE를 굳이 감안할 필요 없이 가장 최근의 ROE 14%를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ROE를 적용한 S림 평가에서 현 주가는 적정가 수준입니다. 그럼 현금 흐름을 기준한 DCF 평가는 어떨까요? 성장하는 기업답게 최근 10년간의 잉여연금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2018년도 반짝 흑자도 있었습니다만 지속 적자였고요. 고무적인 것은 최근 2개년 연속 8천억대의 잉여연금 흐름을 생산해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역시 지난 5개년 가중평균 잉여연금으로 평가한 적정가는 현 주가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S림에서처럼 현재의 잉여연금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8천억 정도의 잉여연금을 매년 3.5%씩 증가해 간다는 가정으로 평가한 DCF 평가에서는 적정가가 18만 원으로 현 주가보다 약 2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이상 앞서 살펴본 가치지표와 이 적정가치 산정으로 파악해본 현재의 삼성전기 주가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로그로 보는 월봉 차트로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죠. 회색선 최근 10년 PBR 밴드의 상단에 닿으면 하락, 하단에 가까워지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고점도 PBR 밴드 상단이었죠? 현 주가는 이 밴드의 중간 정도의 위치로서 기존 패턴이 반복된다면 아직 좀 더 조정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성장성이 유지된다면 이 밴드의 하단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 같고요. 13만 원 초반 정도까지의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기술적 조정이 있을지라도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을 반영할 것이며 조정 후에는 다시 장기적으로 25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 시점에서의 투자는 글쎄요. 충분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로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 지속 트래킹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삼성전기였습니다. 아시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